주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고 싶어서겠죠. 자산 유형별로 따져봤을 때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자산들은 적어도 현재로선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케이스이긴 하지만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8%에서 10%라고 하죠. 채권 평균 수익률이 4%에서 5%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더블 수준입니다.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겁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쌀 때 산 다음 값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적이 좋은 회사에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얻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라면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는 대신 둘 다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바로 데이 트레이더들이죠. 이 사람들은 시세 차익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방식, 롱 포지션은 물론 가격 변동이 심할 거다 이렇게 본다면 숏 포지션도 많이 잡습니다. 숏 포지션이 뭐냐 하면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콜 옵션이라고 하죠. 이걸 팔거나 아니면 팔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이 예상했던 대로 움직여만 주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과 투자 위험은 정비하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옵션 투자를 할 때는 높은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반대 방향으로 값이 변한다면 콜 옵션인 경우 비싼 주식을 사서 싸게 넘겨줘야 하고, 풋 옵션이라면 비싼 값으로 주식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옵션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스피엔 이런 식의 투자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투자에 일반 투자자들까지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확 천금에 대한 유혹 때문이겠죠. 삼전 닉스 투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지금 안 하면 후회한다는 분위기, Fear of Missing Out, FOMO라고 하죠. 이런 분위기 덕분에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할까요? 아닐 겁니다. 날고긴다는 모습이 24시간 매달리는 곳 아닙니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간 아마 코피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봐야 할 겁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은 변동성까지 극심한 곳입니다. 롤러코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코스피가 좋은 얘기입니다. 지난달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한 다음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6,500선까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한 달 만에 30% 가깝게 떨어진 거니까 아마 지구상에서 코스피가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 중엔 초고위험 투자라는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 매입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이런 분들이라면 하락장에서의 손실폭은 당연히 더 크겠죠. 코스피 지수를 3배 정방향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돈을 넣었다면 같은 기간 손실은 이론상으로는 거의 90%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뛰어들었던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할 겁니다. 주식시장 멀티기는 늘상 있는 일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호사가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고 당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장이 터질 일이겠죠. 어쨌든 주식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대부분 시장의 분위기나 타인의 말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매매하거나 아니면 이미 고점인 종목을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게다가 자금 운용도 비합리적으로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여유 자금은 물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작은 하락장에도 깡통기자가 될 위험이 크다는 얘기겠죠. 매수나 매도를 할 때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저지른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본전 생각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도 손절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떨어진 가격에 추가로 매수를 하기가 일쑤죠. 소위 말해서 물타기를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 가격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더 키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리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간에 큰 수익 여기 집착을 하고
테마주나 작전주, 이런 고위험 상품에 과도하게 집중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상품에 손을 대는 그런 예들이죠. 투자 원칙과 전략도 없이 주식에 뛰어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100%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충동적 거래를 하지 말라, 이런 종류의 조언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사고파는 것이 주식 투자, 이런 인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주식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주식에 대한 이해 부족,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을 돈 놓고 돈 먹는 손쉬운 투자 수단으로만 보고 기업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진 증서가 주식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죠.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오너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혼자 다 소유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주인이 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지만 회사가 장사를 잘해 이익을 내게 되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고르는 건 배우자 선택, 이역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나잇 스탠드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세 차익만 늘고 주식을 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타임프레임, 이건 대부분 아주 짧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 여기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 패턴이나 이동평균선, 아니면 오실레이터,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면 과거의 가격과 거래량,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미래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유추할 수 있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통계 물리학과 확률적 법칙 같은 분석이 주식시장에도 일부 적용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연과학처럼 절대적인 물리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간 심리란 돌별변수가 주식시장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수백만 명의 투자자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수많은 참여자의 상호작용과 심리가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이다.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단순한 인과관계나 데이터만으로 내일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란 생각입니다. 공포와 탐욕이라는 인간의 감정이 시장의 흥망성쇠를 이끄는 곳이니까요.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공식대로 움직이는 대신 스스로 진화하여 외부 충격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주가 움직임이 오늘이나 내일로 길게 이어진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그런 분들이라면 애널리스트들의 주식 전망이 왜 사람마다 다른지 그걸 먼저 살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는 것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상황을 긍정적 성장으로 볼지 아니면 과잉 투자 위험으로 해석할지에 따라 전망이 갈리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그리고 미래 매출이나 환율, 원자재 가격 등 기본 가정값을 어떻게 잡고 시작하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용하는 모델도 다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이 언제나 100% 똑같지가 않은 이유겠죠. 그렇다면 주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를 미니마이즈하는 것, 여기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길게 잡아야겠죠.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식이 아니라 적어도 5년, 10년 이렇게 보고 주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거래하는 빈도가 아주 적습니다. 싸게 사서 제값을 받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는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당연히 주변의 정보, 찌라시라고 하죠. 이런 것에 휩쓸리는 경향도 없습니다. 주식을 오직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보고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그뿐 아니죠. 특정 종목에 몰빵하는 일도 드뭅니다. 주식은 물론 채권 같은 것에 투자하는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투자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이 보이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할 때 현재 주가나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 이런 걸 중요하게 봅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주식에 돈을 담가둘 수 있느냐 이걸 겁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한다면 어떨까요?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릴 수도 있겠죠. 주식값이 만에 하나 빠지기라도 한다면 늦기 전에 빨리 팔자 그런 마음도 들 거고요. 시간을 믿고 기다릴 여유는 없을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회사들의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가능할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 회사의 사업이 잘 되다면 그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겠고 그 결과 주식값도 오를 거고 배당 또한 많이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식에서 손해를 볼 확률이 제로가 될 거다 그건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비즈니스가 안 된다면 회사는 망하겠죠.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해당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실적은 어떤지, 미래 전망은 어떤지, 또 경쟁자들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살펴본 다음 사도 좋을 건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확천금의 꿈도 버려야 할 겁니다. 어느 회사 주식이 좋다, 사야 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도 그런 걸 그냥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문만 믿고 섣불리 들어갔다간 뒷북을 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죠. 주식은 왜 내가 사기만 하면 값이 빠지는 거지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들이라면 혹시 소문에 속혹해서 주식을 산 거 아닌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라면 어떤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게 말만 쉬울 뿐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주식하는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뮤추얼 펀드나 ETF를 사시면 됩니다. 어떤 주식들을 살 거냐 이런 고민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대신 해줄 테니까요. 뮤추얼 펀드나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익은 또 있습니다. 한두 회사에 몰빵하는 투자를 피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뮤추얼 펀드나 ETF 모두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구조니까요. 진부한 얘기지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 이게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돈 잤더니 얼마 안 돼서 주식을 못한다. 이런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뮤추얼 펀드나 ETF 같은 것에 투자를 한다면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하면서 초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를 하는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도박을 하는 것처럼 접근을 하시는 경향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